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또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그냥 대표적으로 국민 주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사는 사람도 삼성전자 사가지고 더블 이상 수익을 내는 시장.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난 4월 9일이 최근에 있었던 최저점인데 그 최저점 대비해서 금요일 종가까지만 딱 놓고 보면 정확하게 100.74%입니다. 코스피가 100% 올랐습니다. 2배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수를 우리가 배팅을 할 때 보통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해놓기만 했었더라도 못해도 3배 정도의 수익은 지금 딱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즉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매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문제. 2차 전지가 계속 못 가고 답답한 거.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분들 많으시죠.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도합니까? 매도 안 하니까 지금까지 물려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를 안 한다라는 건 뭐예요? 수급적으로 순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순환이 안 되니까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나가지도 않아.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는 수급적으로 다 막혀있고 꼬여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그러면 가만히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만 한번 뜯어보자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섹터만 뜯어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차세대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께서는 절대 안 된다.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꿈 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8년 혹은 27년 정도의 상용화가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27년 정도의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26년까지 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 보셨겠지만 현대차에서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3년, 5년 주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위험이 뭔지 성능은 어떤지 직접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부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는요 더 이상 꿈의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온 배터리다. 그래서 이거는 진도를 너무 지금 잘 빼주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금 어떤 종목이 어디 어떻게 편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고체 무조건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은 거 맞아요.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안 좋고요. 전기차 시장이 안 좋고요. 뭐 ESS 같은 경우에는 LFP로다가 중국에 밀리고 있는 거 등등 알겠다고 다 알겠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전고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LMR, 망간리치 쪽. 그쵸? 이 두 개면 끝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쪽으로는 전고체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보급형이나 가격이나 안전성,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LMR, 망간리치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요. 요것도 27년, 28년. 전고체는 26년 말, 27년. 그죠?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또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산화물계로 가느냐, 황화물계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기술로만 놓고 보면 황화물계로 가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황화물계 쪽으로는요. EV 전기차 쪽으로나 ESS 쪽으로 대형 쪽 있죠. 배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거. 그쪽은 황화물계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산화물계는 웨어러블 쪽, 기기가 크지 않은 것들 있죠. 이어폰이 됐든 뭐 모바일이 됐든 이런 쪽으로는 산화물계가 이미 또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는요. 황화물계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우선적으로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래 주력 사업이 정밀화학 분야에서 열심히 쌓아온 황화수소 쪽이에요. 이 황화수소 쪽에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황화 리튬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우선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사실은 삼성 SDI가 메인이긴 합니다만 그 뒤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황화리튬 기술 쪽으로 보고 있는데 얘는요 좀 독보적인 유기금속 화학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분을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으로부터 22년부터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소재를 개발을 이미 실제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쪽에다가 연간 한 120톤 정도 되는 요 정도 규모의 황화리튬 양산 설비를 구축을 다 이미 해놨고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에다가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시점만 온다라고 했을 때 이수, 레이크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로부터 얘네들이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이수 스페셜도 바짝 최근이었어요. 공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한 연간 500톤 정도 되는 규모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수는 500톤 정도, 레이크는 120톤 정도. 그래서 당연히 이수가 일단 우선적인 대장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최종적인 배터리 팩, 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뭐 SDI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고체도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단순히 그냥 제품과 기술이 좋다를 떠나서 전고체 배터리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자꾸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능한 영역까지 이제 진입을 했고요. 실제 자동차에 탑재해서 시운전과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이수, 그 다음에 레이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여. 그러면 전통 셀 기업들, 소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텐데 그럼 이 중에서 소재 탑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먼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먼저 움직이니까. 그 다음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전고체가 됐든 또 NMR, 망간 리치가 됐든 이 둘 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CNT 도전제라는 게 필요해요. CNT 도전제라는 거는 또 나노신소재 쪽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고체 쪽으로 핵심 장비, 전국 공정 장비는 PNT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저는 이것만 보면은 솔직히 2차 전지 끝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진짜 차세대 2차 전지 ETF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는 딱 지금 이수 메인 잡고요. 레이크 서브 잡고요. 그 다음에 PNT 잡고요. 나노신소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ETF를 만들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저는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목돈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한번 매수를 해봐라. 그래서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종목만 그냥 넣어두는 거죠. 자체 펀드인 거죠. 자체적으로 내가 ETF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 뭐 한 50만 원 투자할 거야. 그럼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달이 적립을 한번 해봐라. 진짜 실제로 이렇게까지 전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많이 발생한 상황이니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부담도 적고요. 어차피 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위에서 물려서 고생해서 본전 찾는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만간 수익으로 전환돼서 안정적으로 빠른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를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약간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조금만 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후에 좋은 성과로 낼 수가 있거든요. 뭐 각자 전략을 한번 잘 또 구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이거를 믿어도 되는 건가? 전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맞습니다. 예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영상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2차전지 연구소 지금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좋은 조언들과 피드백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채널이 커지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기도 해요. 이미 저는 10만 명이 넘는 채널 하나와 2만 명 정도 되는 주식 유튜브 채널을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제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초반에 제가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많이 담아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